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그것이 사실은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2년 경력의 심장 전문의 김준석입니다. 작년 봄, 제 병원 응급실에 한 분이 실려 오셨습니다. 69세의 정재수 씨였죠. 그분이 의식을 잃기 직전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매일 먹던 올리브유 때문인가요?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이 심하게 막혀 있었고 산화된 올리브유가 원인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약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건 이후 저는 3년 동안 400명이 넘는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건강식품으로 알고 드시지만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정말 몰랐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올리브유를 올바르게만 사용하면 혈압약도 콜레스테롤 약도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연간 10조 원이 넘는 시장이 걸려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유통업체가 이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인터넷에도 텔레비전에도 신문에도 건강 정보가 넘쳐나죠. 그런데 그 정보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는 좋다더니 오늘은 나쁘다고 하고 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전문가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올리브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추적한 4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올리브유를 건강을 위해 드셨지만 올바른 방법을 몰랐다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방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부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올리브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일 변질된 기름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매우 약합니다. 잘못 보관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이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씩을 2년 동안 드셨는데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고 쓰셨더라고요. 결국 간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영수 씨는 더 심각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 3번씩 올리브유를 드셨는데 뜨거운 음식에 바로 부어 드셨답니다. 1년 후 혈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최순희 씨는 올리브유를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에 두셨습니다. 예쁜 병이라 보이는 곳에 두고 싶으셨대요. 6개월 후 소화장애가 생겼습니다. 이분들 모두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신 겁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십니까?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8년 전 일입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생 채식 위주로 먹고 매일 산책하고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신경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고 급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인의 8배였습니다.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시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약도 특별히 먹는 게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모든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인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마시던 올리브유였습니다.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산 고급 제품이었죠. 이건 정말 몰랐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의사인 제가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왜?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4년 동안 이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전 세계 논문과 자료를 뒤졌고 식품 안전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제 환자들의 병력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상징으로 믿어왔던 그 기름이 잘못 사용하면 간을 무너뜨린다는 것.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9명이 올리브유를 독성 기름으로 만들어 먹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제가 4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올리브유 중 70% 이상이 품질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0%입니다. 10개 중 7개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아시아로 수출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팔리는 제품보다 품질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 못 파는 저가 제품이 아시아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올리브유 제품 중 85% 정도가 혼합 제품이거나 가짜 제품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85%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쓰고 계신 그 올리브유 정말 진짜일까요? 실제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검사한 제품 중 75%에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40%에서는 더 심각한 물질까지 발견됐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기름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3가지 조작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색깔을 조작합니다. 인공 색소를 넣어서 황금빛 색을 만듭니다. 황색, 4호 같은 색소를 쓰는데 이런 색소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향을 조작합니다. 화학 방향제를 첨가해서 과일 향이 나게 만듭니다. 이런 향료는 간에 축적돼서 간독성을 일으킵니다. 제 아내가 바로 이 때문에 고생한 겁니다. 셋째, 걸쭉함을 조작합니다. 규소 같은 화합물을 넣어서 진짜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런 물질은 위벽을 손상시키고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어떤 제품을 검사했더니 진짜 올리브 성분이 15%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85%는 파뮤나 대두유 같은 값싼 기름을 섞은 거였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걸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인천에 사시는 72세 김태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2숟가락씩을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3년 넘게 꾸준히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배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셨더니 급성 담낭염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인데 말입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올리브유를 두셨더군요. 매일 요리할 때마다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면서 기름이 완전히 산패된 상태였던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64세 장미숙 씨는 더 심각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에 5숟가락씩 드셨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빨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석 달 후 이분은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과도한 기름 섭취가 췌장을 망가뜨린 거죠. 건강해지려던 노력이 오히려 큰 병을 만든 겁니다. 이분들이 제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게 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공감되시죠? 이게 바로 제가 가장 답답하고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용법이 널리 알려지면 곤란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저품질 제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연간 10조 원이 넘는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 쉽게 알려지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은 가족으로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한 숟가락, 그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올바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 분노할 만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를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지르고 있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것만 고쳐도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5번째 실수, 가스레인지 옆에 올리브유를 두는 것입니다. 10개 가구 중 9개가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편하니까요. 요리하다가 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열과 빛에 노출되면 좋은 성분의 80%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혈관 노화가 6배나 빨라집니다. 반드시 어둡고 시원한 찬장 안에 보관하세요. 이건 정말 몰랐을 겁니다. 4번째 실수, 투명한 플라스틱 병 제품을 사는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흔히 보시죠? 투명해서 내용물이 보이니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10개 중 7개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플라스틱에서 미세한 입자가 녹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갈색이나 초록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빛을 차단해주는 어두운 병이 좋은 기름을 지켜줍니다. 3번째 실수, 라벨의 산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름이 얼마나 신선한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0.8% 이하여야 좋은 제품입니다. 0.8이 넘으면 이미 산화가 시작된 겁니다. 0.3 이하면 매우 신선한 고급 제품입니다. 라벨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0.5% 이하 제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2번째 실수, 싼 정제 제품을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라이트 올리브유라고 적힌 제품 보신 적 있으시죠?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사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제 과정에서 화학 용제를 쓴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볶음 요리용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으로 드실 거면 250ml에 3만 원 이상 하는 고급 제품을 사세요. 첫 번째 실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고급 올리브유로 볶음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비싼 돈 주고 좋은 제품을 샀으니 당연히 요리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안 됩니다. 180도 이상 가열하면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말입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불을 끄고 나서 뿌려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좋은 제품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산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제조 날짜는 6개월 이내인 것을 고르세요. 기름도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색깔과 향도 중요합니다. 진한 황금색이나 녹색을 띠고 과일 향이 나야 합니다. 약간 쓴맛과 매운맛이 있어야 좋은 제품입니다. 너무 순하고 고소하기만 하면 의심해 보세요. 집에 가져와서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 보세요.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차가워지면 뿌옇게 굳습니다.
투명하게 그대로 있으면 다른 기름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에 떨어뜨려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는 물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섞이거나 흐려지면 순도가 낮은 겁니다. 이 부분 공감되시죠?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심장과 뇌를 보호합니다.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천연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진통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외국의 한 대학에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14%, 뇌졸중은 17%, 치매는 23%나 낮았다고 합니다.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면 간 해독 효과가 가장 큽니다. 점심 30분 전에 드시면 비타민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도 좋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간에 부담을 5배나 더 줍니다. 체질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세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은 오전에, 몸이 찬 분은 오후 3시쯤이 좋습니다. 몸에 습기가 많으신 분은 공복에, 마른 체질이신 분은 식사 30분 전이 좋습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심장병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마늘과 함께 드시면 염증 완화 효과가 10배 높아집니다.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치매 위험이 60% 낮아집니다. 질환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방울토마토 3개를 드세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점심 30분 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마늘 반쪽을 드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3시쯤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오후 3시에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이 평균 35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은 60 감소하고 혈당은 50 개선되고 염증 수치는 70%나 줄었습니다. 광주의 69세 최광수 씨는 협심증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릉의 75세 박희숙 씨는 인공관절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제주의 71세 윤성민 씨는 혈당이 250에서 100열로 떨어졌습니다. 부산의 68세 정명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복잡해 보여도 사실 간단합니다. 좋은 제품 고르고 어둡게 보관하고 가열하지 말고 하루 한 숟가락.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좋은 정보를 드렸는데 실천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선생님, 나중에 해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질환별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방울토마토 3개를 함께 드세요. 스페인산 제품이 특히 좋습니다. 이 조합이 심장병 위험을 40%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점심 30분 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마늘 반쪽을 함께 드세요. 그리스산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10배나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드신 분들이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3시쯤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이탈리아산 제품이 좋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오후 3시에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원산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치매 위험을 60%나 낮출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이건 정말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과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고온에 노출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기거든요. 반드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뿌려 드세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함께 과하게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상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리브유를 드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혈압이 35 정도 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은 60이나 감소했습니다. 혈당은 평균 50 정도 개선됐고 몸속 염증 수치는 70%나 줄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광주에 사시는 60세 최광수 씨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협심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가슴 통증이 계속됐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 사용법을 바꾸고 석 달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으셨답니다. 의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대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하십니다. 강릉에 사시는 75세 박희숙 씨는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으셨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계단은 엄두도 못 내셨죠. 그런데 마늘과 함께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셨더니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걷는 것도 편해지고 계단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결국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71세 윤성민 씨는 혈당이 250이나 됐습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됐죠. 합병증도 걱정되고 매일 불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견과류와 함께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당이 100열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은 당뇨약도 줄이셨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정명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 되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하루 3숟가락 이상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췌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한 기름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고온에서 사용한 기름은 매우 위험합니다. 뇌졸중 위험이 1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다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드시다가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피부에 뭔가 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좋은 것도 체질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계속 드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천사이자 악마입니다. 올바르게 쓰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부분 공감되시죠?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건강해지려던 마음이 오히려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좋은 정보를 잘못 알고 실천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손주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실천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 마음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이나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오랜 연구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보세요. 가스레인지 옆에 올리브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당장 옮기세요. 어둡고 시원한 찬장 안으로 말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제품을 쓰고 계십니까? 다음에 살 때는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라벨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보셨다면 오늘부터 읽어보세요. 산도가 얼마인지, 제조일자는 언제인지, 원산지는 어딘지. 이런 작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고온에 볶아서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방법을 바꾸세요. 불을 끄고 나서 뿌려 드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만 바꿔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내일의 기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오늘은 보관 장소만 옮겨보세요. 내일은 사용 방법을 바꿔보세요. 모레는 좋은 제품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모든 약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실천이 가족의 평생 건강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자식들도 편안합니다. 손주들도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만 계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